수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축제의 장, 한일 톱텐쇼의 막이 올랐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이 무대는 시작 전부터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수많은 관객과 시청자들의 기대가 한데 모인 그곳.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가 향한 곳은 바로 가수 김준수의 무대였다. 전통 트로트의 깊은 심지와 현대적 감각의 세련미를 완벽하게 직조해내는 그의 독보적인 음악 세계는 이미 정평이 나 있었기에 팬들은 또 한 번의 레전드 무대가 탄생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마침내 사회자가 그의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장내는 터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 모든 환호와 기대가 처참한 배신감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무대를 비추는 조명이 켜지는 순간 관객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웅장하고 화려해야 할 공간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버려진 창고를 연상케 하는 텅 빈 무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배경이라고는 희미하게 깜빡이는 낡은 LED 화면이 전부였고 아티스트를 비춰야 할 조명은 방향을 잃은 채 어지럽게 흩어져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설상가상으로 음악이 시작되자 스피커에서는 지지직하는 신경질적인 소음이 터져나와 그의 목소리를 무참히 핥히었다. 이것은 사고인가? 아니면 의도된 무시인가? 관객석에서는 술렁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하지만 이 모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김준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모든 기술적 재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오직 자신의 목소리와 감정 하나에 의지의 노래를 이어갔다. 한 소절 혼신을 다해 감정을 쏟아내는 그의 모습은 노래가 아닌 처절한 사투에 가까웠다. 불안정한 음향을 뚫고 어떻게든 진심을 전달하려는 그의 필사적인 노력에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노래가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 야속하게도 마이크 소리마저 미세하게 줄어들며 그의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프로페셔널의 정수를 보여주며 무대를 마쳤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지만 그것은 환희의 박수가 아닌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인 격려의 박수였다. 무대를 내려온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냈던 아티스트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깊은 상실감에 젖은 한 남자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무대 뒤편의 카메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수많은 스태프들 사이를 말없이 지나쳐 대기실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그리고 잠시 후 대기실 문틈으로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참아왔던 감정이 결국 터져 나온 것이다. 그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가까운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나는 사랑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아티스트들처럼 그저 존중받고 싶을 뿐입니다. 이 무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데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모든 게 산산조각 났어요. 그의 절규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다. 아티스트로서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영혼의 외침이었다. 바로 그 시각 대기실 복도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가 감돌고 있었다.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킨 거장, 작곡가 윤명선이 싸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대기실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그의 표정을 보고 김준수의 퍼포먼스에 실망한 것이라 오해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 그는 김준수가 아닌 이 모든 사태를 방관하고 조장한 제작진을 향해 분노하고 있었다. 제작진 관계자에 따르면 윤명선 작곡가는 김준수의 무대 구성을 보자마자 경로를 참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현장에 있던 모든 스태프들 앞에서 어떻게 무대를 이렇게 성의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티스트를 대하는 태도란 말입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일갈의 현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후 짧은 인터뷰에서 그는 김준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능력있고 열정 넘치는 젊은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이다.
이런 보석 같은 아티스트에게 이토록 비전문적이고 무례한 대우를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침묵할 수 없었다라며 제작진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거장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었다.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정의로운 외침이었다. 현장에 있던 팬들 또한 이 모든 상황의 증인이었다. 그들은 다른 가수들의 무대와 김준수의 무대가 얼마나 극명하게 달랐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다른 가수들은 화려한 무대 장치와 특수 효과, 완벽한 사운드 속에서 공연했어요. 그런데 왜 유독 김준수 씨 무대만 조명도, 음향도, 하다못해 작은 소품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었던 거죠. 이건 명백한 차별이고 무시입니다. 한 팬의 울분 섞인 외침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무대 뒤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되자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폭발했다. 네티즌들은 이것은 단순한 방송 사고가 아니라 한 아티스트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 열정과 실력으로 무장한 가수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방송국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SNS에서는 샵사인 김준수를 존중하라, 샵사인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테러다와 같은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을 장악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팬들의 분노는 국경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연대를 형성했다. 걷잡을 수 없이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제작진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24일 오전 가수 김준수 씨의 공연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그들은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와 무대 조정 과정의 오류로 인해 공연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제작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영혼 없는 사과문은 들끓는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대중들, 특히 김준수의 팬들은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꼬리 자르기식 사과, 기술적 오류라는 편리한 변명 뒤에 숨지 말아라며 더욱 거세게 반발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몇 가지 장비가 오작동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우리 연예의 산업계에 만연한 주류 아이돌 팝에 속하지 않거나 더 이상 시장의 신인이 아닌 아티스트들을 향한 뿌리 깊은 과소평가와 불공정한 대우라는 더 큰 문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낸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방송 사고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특정 장르,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과소평가와 불공정한 대우라는 거대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신호탄이다. 아이돌 팝이 주류를 이루는 시장에서 진지하게 트로트라는 외길을 걷는 김준수와 같은 아티스트가 겪어야 했던 보이지 않는 불이익과 서름이 이번 사건을 통해 비로소 가슴 아픈 형태로 드러난 것이다. 한 아티스트의 눈물은 결코 가볍지 않다. 김준수가 흘린 눈물은 업계 전체의 경종을 울리는 무거운 외침이 되었다. 이번 사건이 부디 한 번의 해프닝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아티스트가 장르와 인기에 상관없이 동등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진지함과 열정으로 트로트라는 외길을 걷고 있는 솔로 아티스트 김준수. 그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지 않은 불이익과 편견에 맞서 싸워왔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그가 겪어온 부당함이 응축되어 터져나온 가슴 아픈 현실의 단면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결코 패배의 상징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업계 전체의 경종을 울리고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김준수의 눈물은 더 나은 환경을 향한 변화를 촉구하는 우리 모두의 외침이 되었다.